이 악보 뭔가 이상하죠? 재밌게도 오선지가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휘감겨 있습니다. 이건 현대음악 작곡가 조지 크럼이 만든 나선우나 스파이럴 갤럭시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름 그대로 소용돌이 치는 듯 휘감겨 있는 나선은하의 나선팔을 표현하고자 한 곡이죠. 물론 평범한 악보들처럼 큰 문제 없이 연주도 가능합니다. 이 악보에 담겨 있듯이 우리 은하계는 여러 나선팔들이 아름답게 감겨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죠? 분명 우리 지구는 지름 10만 광년의 아주 거대한 우리 은하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세기 전 날려보낸 인류의 탐사선은 아직 태양계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죠. 즉 이렇게나 거대한 우리 은하를 인류가 직접 날려보낸 탐사선으로 그 모습을 촬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살면서 그 은하의 전체 지도를 그린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은하의 지도를 그 은하 안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릴 수 있는데요.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방향의 별과 가스구름들을 관측하면서 각 별과 가스구름이 대략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만 측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여러 다양한 거리에 놓여있는 별과 가스구름의 분포를 채워나가면 결국 우리 은하 전체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죠. 1944년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핸드릭 헐스트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수소 원자에서 아주 독특한 전파가 방출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측을 던졌습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핵 주변에 전자 하나가 맴돌고 있는데요. 이 전자에는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존재합니다. 이 스핀 방향이 뒤집어질 때 아주 특정한 에너지의 전파가 방출될 수 있죠. 그 빛은 파장이 21cm인 아주 독특한 전파로 관측됩니다. 이것을 21cm 중성수소 라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주 파장이 길기 때문에 빛을 가리는 성간 먼지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죠. 헐스트는 전파 천문대를 활용해서 이 독특한 수소선을 관측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수소 원자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 분포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1952년 천문학자 크리스텐슨과 힌드먼은 우리 은하 전역에서 바로 헐스트가 예측했던 21cm 중성수소 라인을 관측합니다. 그들은 수소 원자들의 움직임과 그 분포를 통해서 우리 은하에 뚜렷하고 거대한 나선팔 총 4개 그리고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이런 전파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페르세우스자리 나선팔, 용골, 궁수자리 나선팔, 방패, 남십자, 센타우루스자리 나선팔, 직각자, 백조자리 나선팔 총 4개의 거대한 나선팔을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와선 천문학자 로버트 벤자민이 스피처 적외선 우주망원경을 활용해서 직접 먼지구름 속에 숨어있던 별 자체의 분포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수자리 방향을 중심으로 약 130도 너비의 아주 넓은 각도 범위에서 총 1300만 개가 넘는 별들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뚜렷한 나선팔이 총 3개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다면 우리 은하의 나선팔은 총 4개인 걸까요? 3개인 걸까요? 사실 2000년대가 넘은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우리 은하의 대체 나선팔이 총 몇 개인가를 두고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파 관측으로 확인한 가스구름의 지도를 보면 총 4개가 보이지만 적외선 관측으로 본 더 최근의 별들의 지도에선 나선팔이 3개만 보였죠. 흥미롭게도 우리 은하는 어떤 파장의 빛으로 지도를 그리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나선팔을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주로 높은 온도에 뜨거운 별빛을 추적할 수 있는 자외선으로 관측했을 땐 2개의 나선팔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미지근한 별빛을 주로 볼 수 있는 적외선으로 관측하면 또 다른 나머지 2개의 나선팔을 보게 되죠. 즉 관측하는 빛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나선팔이 달라지면서 어떨 땐 4개가 다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중에서 2-3개만 보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이 4개의 나선팔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4개보다 훨씬 더 거대한 역대급 규모의 진짜 대장 나선팔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전파 망원경은 바로 중국에 지어진 페스트입니다. 무려 지름 500m 크기의 거대한 밥그릇 같은 그 엄청난 위용에 걸맞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2020년 이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동원해서 우리 은하 바깥에 지금껏 몰랐던 아주 거대한 구조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서 무려 72,000광년이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에 둥글고 길게 이어진 새로운 가스 구름의 분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그 방향에서 가장 멀리 그려져 있는 페르세우스 나선팔보다 더 바깥에 놓여 있는 건데요. 이 새로 발견된 가스 필라멘트는 그 길이만 3,600광년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 필라멘트의 두께는 대략 700광년 정도죠. 일단 이번 관측에서 확인된 이 영역만 보면 그 길이와 두께가 대략 5대1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이 새로운 영역에게 갈대밭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소세지나 고양이 꼬리를 닮은 식물 구들의 이름을 따서 cattail 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천문학자로서 너무나 바람직한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관측에선 약 3, 4도 정도의 좁은 각도 범위에서만 관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관측 각도 범위 바깥까지 더 길게 연결된 훨씬 거대한 나선파를 전부 보지는 못하고 그 일부만 확인한 것으로 생각되죠. 또 다른 방향에서 쭉 관측을 이어간다면 이번에 발견된 영역 앞 뒤로 줄줄이 소세지처럼 더 길게 이어지는 진짜 나선팔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 새로 발견된 가스 필라멘트가 더 거대한 우리 은하의 나선팔의 일부라면 대체 이 거대한 나선팔은 또 어떻게 그려지게 된 걸까요? 혹시 비교적 최근 수억 년 전 우리 은하 곁을 지나갔던 또 다른 이웃 은하와의 충돌의 흔적일까요? 실제로 한창 강한 중력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많은 외부 은하들도 은하 중심에서 굉장히 바깥까지 넓게 풀어져 있는 나선팔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새로운 나선팔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이웃 은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우리 은하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친 끝에 이런 아름다운 나선 모양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 은하의 역학적인 진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이번에 발견된 캣테일은 말 그대로 고양이 꼬리일 뿐 그 꼬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은하 바깥에 숨어있던 진짜 고양이의 본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죠. 물론 그 존재를 찾는 건 그리 쉽진 않을 겁니다. 원래 고양이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걸 참 좋아하니 말이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